제가 그저께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떼보셨어요? 떼봤는데 여전히 2분의 1 지분 이재명 대통령, 2분의 1 지분 김혜경 씨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팔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진짜 팔렸는지 확인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근데 아직은 팔리지는 않은 상태고 대통령 아파트가 팔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떼보셨어요? 떼봤는데 여전히 2분의 1 지분 이재명 대통령, 2분의 1 지분 김혜경 씨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팔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진짜 팔렸는지 확인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근데 아직은 팔리지는 않은 상태로 있다. 엊그저께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직까지는 팔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보셨군요. 그럼요. 등기부등본 아무나 떼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소만 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떼봤는데 여전히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정책 결정할 때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이런 사람 정책에서 전부 배제하겠다고 했고 그런다고 그랬죠. 국토부 실장한 사람도 사표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집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면은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정책 결정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자기 거는 미리 다 정리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 인사들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내로남불 안 듣지. 본인도 정리 안 하고 청와대 참모들 전부 뭐 다주택자들 잔뜩 깔려 있던데. 그렇죠. 김현지 실장도 다주택자로 아직까지는 돼 있더라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청주하고 뭐 강남하고 두 군데 주택이 있다는 것이죠. 최측근인 김현지뿐만 아니라 뭐 국토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비서관 이게 부동산 직접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양반도 다주택자예요. 아니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은 7채까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관 47명 중에서 뭐 다주택자가 18명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만 딱 따지면 10명이고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면 18명이라고 합니다. 47명 중에서 18명 한 40% 정도가 다주택자인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다 빼라 이렇게 하면 남는 사람이 없어서 명령 없는데 누구하고 대통령도 빼고 그럼 누가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 할까요? 저는 뭐 한 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한 채밖에 없다고 또 야단을 맞았어요. 왜요? 한 채 있는 게 어때요? 부산 언론에서 부산 의원이 부산에 집이 없다. 왜 서울에만 집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쳐놨는데 제가 부산에 이제 떠나서 공무원 생활을 쭉 했지 않습니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부산 가는데 집을 그때 샀으면 지금 많이 벌었어요. 그랬겠네요. 근데 1가구 2주택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바람에 전세로 들어간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또 부산 의원이 왜 부산에 집이 안 없냐 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나. 차라리 살 걸. 이거 샀으면 많이 벌었죠. 그 사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랬죠. 그것도 또 질타의 대상이 되는군요. 딜레마입니다. 어렵네. 부동산 문제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유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론화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아니 전혀 아니죠. 부동산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1번이 공급책이다. 공급을 많이 한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뭐 한 5년 내에 얼마 된다는 이 청사진만 나와 있어도 사람들이 급하게 집을 영끌해서 살리고 없거든요. 그렇죠. 5년 뒤에 내가 돈 모아서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급책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각종 규제만 나왔어요. 뭐 대출을 조인다든지 자기 현금 아니면 못 사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갭 투자 못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각종 규제가 나왔는데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풍선 효과로 서울 외곽 지역이 더 빨리 오르는 강북이 더 빨리 오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가격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구할 때 아파트 평균 12억이었던 것이 이제 15억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언급인데 세금으로 이 아파트 잡는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요? 그럼요. 뭐 보유세라는 게 집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다주택자, 그 다음에는 비거주 1주택자, 지금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예.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벌어서 집은 좀 큰 거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월정 소득이 잘 없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뭐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진짜 자본주의 맞나?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하신 분들인데 그럼요. 이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집 한 채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집 한 채 큰 거 갖는 게 꿈인데 그렇죠. 거기 이제 살고 계신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라? 이거는 뭐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공급책을 내놔야 되는데 주요한 공급책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예. 세금만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추가로 집을 사셔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있죠. 예. 또 있으세요? 있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재산 공개를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예. 추가로 이제 집이 늘었다. 한 채였는데 그러니까요. 2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김용민 의원하고 문진석 의원, 네, 이건태 네, 의원, 네. 이모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도대체 대통령 말씀하고 이게 저 국회의원들하고는 네. 따로 노느냐 예. 하는 부분이 있고 청와대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지가 됐고 지금 뭐 8개월, 9개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장서서 집을 팔아야죠. 근데 여전히 7채 가진 사람, 5채 가진 사람, 3채는 너무 많고 예. 뭐 2채 이렇게 따져서 18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이냐? 대통령의 영이 안 먹히는 것이냐? 아니면 내로남불이냐? 자기들은 특권 계급이라서 집 안 팔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우리 야당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도 하다라고 해명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러면은? 팔아야죠. 예, 그 예. 이유 해명이라는 거는 예. 우리 보통 시민들도 2채나 3채 가진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연히 2채, 3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예. 뭐 부부가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든지 예.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든지 이유가 다 있는 분들이 이유가 있죠. 있는데 예, 예. 그 이유는 안 봐주고 아. 뭐 다주택자 세금 더 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자기들은 이유가 다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이유가 없나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